사실은 이제 2013년에 이 정직 처분을 받으신 이후에도 이제 검찰 내부 게시판에 계속 글을 올리셨고요. 이 경향신문에 연재도 또 하셨어요. 사실은 현직 검사분이 이렇게 언론사에 계속해서 기고를 하시고 연재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또 아니거든요. 아니에요. 좀 네. 하시더라고요. 아, 이게 많이 하시나요, 요즘은? 아니까 그 한 게 이거 법률 신문에는 네. 약간 돌아가면서 부장급 초임 아, 부장들이 그렇죠. 하는 거기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이니까. 칼럼을 뭐 법무부에서 약간 홍보 담당처럼 해가지고 네. 하는 거가 있고 그 제가 경향신문 할 때 김웅 당시 검사도 네. 컬럼 좀 쓰다가 이제 국회 뛰어가 버린 상황이었었는데 음. 없지나 저처럼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과 배치되는 그러니까 그 그런 전에는 글을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이. 승인자였을 때는 허락된 사람만 쓰는 거죠. 네. 허락된 아. 사람만 책을 내는 거고요. 네. 허락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였는데 여하튼 신고제로 바뀌고 나서 네. 저도 칼럼까지는 저한테 주제는 없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인터뷰 경향신문 인터뷰랑 네. 뭐 이런 거 등등 할 때 내부 투쟁 과정에서 하도 이제 못하게 해서 좀 승질이 나서 이렇게 할 거 한 번 더 한 발 좀 더 나가보지 네. 세게 한 번 더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확 가버린 거죠.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또 그렇게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밖에서도 이제 찾는다라고 처음 시작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종의 그러기 위한 임은정 부장검사의 가장 큰 무기가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? 지금 책을 내신 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. 뭐 그리고 저의 뭐 스토리죠. 그래서 네. 이게 그냥 하면 우리 회사에서는 갑자기 검사 게시판에 사직 인사 세게 글 쓰시고 국회 나가신 분들이 많거든요. 아.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하여 그 국회 가려고 게시판에 사직 인사 쓰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. 경문을 쓰시고 예, 나가시는 그 분요 되게 갑자기 안 하시던 행동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아. 저는 처음에 뭐이 도가니 일기 그 했을 때부터 국회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. 제가 웃기지만 그때 국회의원 됐으면 지금 삼선이잖아요. 그렇죠. 삼선이니까 그걸 계속 견뎌내는 것 음. 하면서 저한테는 계속 투쟁을 할 게 저는 생존 자체가 너무 안에서 버틴 것 자체가 네.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선을 넓히진 않아요. 제가 할 수 있는 좀 목표 포인트라고 할까 판결 하나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저름이 나름의 이렇게 벽돌을 쌓고 있는 중이라서요. 네. 그런 것들이 스토리와 그 뭐 글을 못 쓰는 편은 아니라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아주 유리한 도구가 돼서 사람들한테 제 말에 좀 귀 기울인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. 네. 그거는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글은 곧 사람이다.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글을 읽어보면 임은정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글을 어떤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고 또 곡해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? 그게 뭐, 정말 슬픈데 게시판에 글을 쓰면 막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그 내부 채팅창으로 막 말이 날라오잖아요. 말이 화살들이 네. 댓글도 화살이 막 날라오고 예. 댓글은 당연한 거고 쪽지와 채팅으로도 막 쇄도래 위로와 응원 무서워서 댓글을 못 달아 미안하다 하는 응원도 있지만 그 조직론자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네네. SNS나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당신의 진심을 믿지 않는다 막 그런 얘기를 뭐 2012년부터 계속 쭉 듣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근데 좀 웃기지만 정치하러 가신 분은 김웅 선배고 윤석열 대통령이지 저는 그렇죠.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늘 인내할 때 생각하는 게 전 역사를 좋아하니까 역사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덧칠하고 하더라도 역사의 도도한 물결은 그 오염 물질을 때를 벗긴다라는 자부심은 있어요. 내부 고발자가 일 못한다, 성질 더럽다, 뭐 별 얘기 다 듣는 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. 네. 견뎌내는 것, 그 시간을 견뎌내면 결국 그런 것에 대해서 누명은 벗겨질 거라는 자부심도 있고요. 그리고 그것에 대한 승리의 기억도 있고요.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경문을 쓰고 정계에 투신하시는 이 같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만 뭐 저도 정치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임은정 부장님의 정계 투신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본 역사가 한 10년이 됐을 거예요. 정말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까 삼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그때 됐으면 사실은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치판의 속성을 보면 굉장히 많은 제안이 왔을 것 같거든요. 네, 맞죠. 제안도 굉장히 많이 왔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없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지금까지 계속해서 검찰에 남아서 내부에서 투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?
아니 뭐 영입지는 왔는데요. 네. 흔들린 적은 없고요. 아. 영입지가 왔을 때 제일 기뻤을 때가 2016년 2월이었나 1월이었나 하여튼 네. 그때가 총선 때 돼서 그렇죠. 그 뭐 문재인 대표였어요 민주당. 네. 그래서 좀 영입하려고 한다 그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때 제가 칼같이 자르려고 하다가 우리 신랑을 의논하고 뭐라고 했냐면 적격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잘리면 생각해보자 그랬어요. 아.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. 그때 뭐 안 잘린 여러 이유가 네. 총선 앞두고 자르면 국회의원 꽃길 깔아줄 일 있냐 여기에 대해서 그 수뇌부에서 전략적 인내를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저 희망사항이 있다면 적격심사로 자르려면 잘라보라고 했지만 적격심사 관련해서 퇴직명령 취소 소송이 좀 되게 피곤한 일이라서 네. 넌 무능해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이렇게 소송 공방전 주고받는 게 되게 모욕적이에요. 네. 제가 어떻게 모든 일을 잘했겠어요. 실수를 그렇죠. 하면서 침소봉대하면 네. 너무 힘드니까 그 구차한 싸움을 하려니까 눈앞이 깜깜한데 그러니까 정치판 가라고 깔아줄 일 있냐라고 막 한다는 얘기도 들려서 그럼 안 잘리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검찰이라는 조직이 한 개인을 잡으려고 든다면 작심을 하게 되면 잡잖아요. 예. 그런 맥락에서 저는 임 검사가 이겨내신 게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가 민청학년 사건이나 박형규 목사 재심 혹은 윤길중 재심 이런 얘기는 했으니까 그 이후에 2015년에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사건 그리고 한명숙 모의 위증 교사 의혹 사건 이런 책들이 이 사건들이 책에 나오는데 이거 조사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? 괴롭죠. 그러니까 제가 우리 검찰이 심한 건 아는데 네. 이렇게 이렇게 심한 걸 눈으로 직접 소문으로 듣는 것과 아하. 직접 확인하는 건 다르잖아요. 음. 특히 모의중 교사 의혹 사건은 네. 우리가 검찰이 좀 조작까지는 아니고 좀 몰아가기 수사하는 정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이 정도면 조작인데 이게 검사들이 공용 서류를 은닉하고 숨기고 이게 재수자 참고인들의 말을 화장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화장 조금 할 수는 있다 하는 사례는 네. 좀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마스크를 씌워서 탈을 씌워가지고 간 게 아닌가 싶을 만큼의 충격이어서 네. 또 그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무섭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메이드인 중앙지검 뉴스 재수와 검사 시리즈 등등등 많은 말들이 있는데 네. 그것들이 100% 사실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사실은 실제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그러니까 검찰을 바꿔야겠다라고 저를 생각하게 했던 제가 생각했던 검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니까 네. 놀랍죠.